날이 밝자마자 의문의 남자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밤과는 달리 활짝 열려있는 문. 계세요? 식중세상에서 나왔는데 예, 네, 혹시 잠깐 얘기 좀 가능할까요? 예, 예. 아버님 지금 못 찾으세요? 우리 아들 찾고 있어요. 에? 아들을 찾는다고요? 아들을 찾아 다락까지 올라가 보는 남자. 되게 물건들이 좀 많네요 여기는. 예, 예. 어디 갔어? 아무도 없네. 여기도 없어요? 예. 집안에서는 보이지 않자 어젯밤 그 옥상으로 향하는 남자. 아들이 어디 있길래 장롱, 다락 그리고 옥상에서 찾는 것일까? 2, 3개월 전부터 낮이고 밤이고 집에서 매일 아들을 찾는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지만 당황스럽기까지 한 상황. 이건 아닌데요. 그런데 남자가 들어올린 것은 검은 봉투? 뭐예요 아버님? 아들이라고요? 아들 이거 맞아요. 남자가 애타게 찾던 게 바로 아들의 유골함이었던 것.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이거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없어요 영이야. 아무런 뭐 균도 뭣도 없어요. 근데 왜 아들을 여기다 두고 계세요? 글쎄 뭔 일이니까 자기 생각에 미련이 남아서. 장례를 치른 후 차마 산이나 강에 뿌리질 못하고 납골당에 혼자 둘 수도 없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됐다는 남자. 엄마가 지가 없어. 엄마가 내버리고 갔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눈물로 키운 거요. 그 혼자를. 아들이 태어나고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10년 전 독립해 지방에 살았는데 갑자기 2달 전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데요. 우리 아들을 이제 머리를 보니까는 뭐 머리도 멋박도 반듯하고 이쁘고 잘생겨 있어서 이놈이 그냥 왜 이렇게 죽었는가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못 났으니까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그저 못해주고 잘 못 먹인 것만 생각난다는 남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두고 못다한 정을 나누고 싶다는 것. 아들이 수박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으라. 늦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에 더욱 눈에 밟힙니다. 혹시 아드님을 몇 살에 보셨어요? 내가 38에 38이나 뭐 40살 다 돼가지고 우리 애를 봤어요. 그래갖고 금요일에 키웠는데 오늘 아침인 거예요? 이제 아침이요. 이제 나는 변변한 반찬도 없습니다. 인스턴트 짜장 하나가 전부. 그의 구분 등이 왠지 더 쓸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그때 얘기는 6.25 때라 이제 방공호를 봤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다치고 그랬지 이제. 예. 그런 방공호에 떨어지셨어요? 쏟다가? 6살 때 척추장애를 얻은 남자.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식당 일부터 인쇄소, 부동산 등등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이곳에 터전을 잡고 도장과 열쇠 일을 한 지도 벌써 55년째. 이젠 힘이 붙여 열쇠 일은 간간히 하고 도장 파는 게 주업이 됐지만 손님은 뜸하고 수입은 신통치 않습니다. 자네는 이름이 누구지? 아 저요? 예, 아 저 안효준 PD라고 합니다. 안효준 PD. 왜요? 아니 그냥 이름이나 알고 지내게. 도장을 파서 아들 학교도 보내고 용돈도 주고. 그 때문일까요? 도장을 만들면 부쩍 아들 생각이 난다는 남자.
자네 거야. 아, 제 거예요? 아들 같아서 그래. 잘 쓸게요. 그날 오후 남자가 집 앞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대체 뭘 하나 봤더니 은행을 정성스럽게 밟고 있네요. 아버님 이거 웬 은행이에요? 작년에 이 따는 것인데 내가 깜빡 잊어서 뒀다가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은행을 넣고 한 밥을 유독 좋아했다는 아들. 작년 가을 집에 오면 은행밥 한 손 먹이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그리움에 사무친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와 전남 서해안 일대에는요 강풍도 불고 또 비도 내렸습니다. 늦은 밤 뉴스에서 날씨 소식을 전하자 갑자기 유골함이 있는 장독대로 향하는데요. 서둘러 아들의 유골함을 꺼내는 남자. 이유가 뭘까요? 내일 비 온다는데 아들 숨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꺼내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꺼내시는 거예요? 밤새 아들이 비라도 맞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골함을 들고 안방으로 향합니다. 내일 태풍 온다는데 비 젖으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여기 농안으로 들여놓는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남자는 잠을 청합니다. 아들은 저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밤새 내린 비가 아침이 돼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버님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아들한테 가야지. 아들한테요? 옥상으로 아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러 온 남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장독 안으로 옮겨둔 걸까? 어젯밤에 태풍 온다고 장롱 안에 집어넣으셨잖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비 맞습니다. 이제야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지난밤 아들의 유골함을 넣어둔 안방 장롱으로 향하는 남자. 그런데 어디로 갔지? 없어요? 어디로 갔지? 장롱에 있어야 할 유골함이 사라진 것. 어디 갔어요? 이거? 글쎄 내가 가봐야지. 어디가 있지? 감쪽같이 사라진 유골함에 남자는 적잖게 당황했는데요. 갑자기 작업대 서랍을 열어보더니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런다니까 내가. 유골함 크기보다 작은 통들을 들춰보다가 공구함 속까지 들여다보더니 심지어 냉장고까지. 그 어떻게 해야? 지난밤 남자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관찰 카메라에 그 답이 있진 않을까?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유골함을 꺼내는데요.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건너편 방이었습니다.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지 아들의 유골함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밤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는데요. 아버님 건너편 방에 두셨어요. 그럼 저기 아들 방이니까. 아, 여기가 아들 방이에요? 응.
아들 아버님 근데 자물쇠는 왜 있어요? 아들 방에 누가 뭐 훔쳐갈까봐. 아들 방에 있는 거 누가 훔쳐갈까 봐요? 여기가 아드님이 사셨던 방이에요 여기가? 맞은편 방은 원래 아들 방이었다는 것. 장롱이 중에 답답해서 내가 여기다 갖다 놨어. 이 사실이 왜 이제야 생각이 났는지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 보입니다. 그날 오후 아니 여기 치웠어요? 아니 아직이요. 조용하던 남자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방도요 엊그저께 주워달라고. 인근에 살고 있는 남자의 누나. 아들을 잃은 동생이 걱정돼 반찬이라도 챙겨주려고 2, 3일에 한 번씩 들른다네요. 요거요. 이건 뭐 이래? 응? 요거요 요 봐봐요. 요 봐요. 수박도 내가 그때 준 놈 그대로 있는가 어쩐가. 반찬은 많은데 먹지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 못 살아. 방이고 장롱이고 어디고 그냥 아주 그냥 응? 옷이고 뭐이고 막 먹을 것이고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먹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누나의 잔소리가 익숙한지 딴청을 피우기 시작하는 남자. 이걸 어떻게 아니 했는데 그걸 신경 쓰지 마. 그게 그거 만지지 말고 신경 쓰지 마. 끼니를 잘 챙기지 않는다, 집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남동생에게 타박 아닌 타박을 하지만 사실 누나가 남자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 그만. 자식이지 옛날로도 속썩인 거 생각하면 아니 집에다 놔두기도 적어겠다. 그거 해가지고 뭐 누님한테 뭔 피해가 있어 글쎄. 아 내가 피해 있어서 내가 이사 올 때 그건 이제 다 해결하는 거야. 그건 야 그만하고 가란 말이요. 얼마나 속을 썩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응? 좋아서 그걸 갖고 한 거 쓰려고 그래요. 이제 가 이제. 알았어. 이쁘게 나오고 안타까워서 그러지만 속도 지긋지긋하게 썩겠어요. 아버지를 윽박지르다가 성이 안 차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냥 연금 나온 거 또 저기 저 뭐야 그 저 동에서 나온 저기 나온 거 그것이랑 다 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가버지가 돈이 하나도 주머니가 들어온 것도 없고 돈 하나 없이 맨날 10,000원만 빌려도 20,000원만 빌려도 나한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돈을 이제 다 가 빼갖고 가서는. 하지만 남자에겐 그저 착하고 심성고운 아들이었다는데 아들 전번에 인터넷도 싹 달아주고 아버지 텔레비도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싹 설치해주고 텔레비 사다가 이거 다 해준 거야.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은 또 있었는데요. 사람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래요. 내가 요즘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올해 73세. 사실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았다는 남자. 아직 치매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에 정밀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00 네. 11년? 1911년이요? 1층이고요. 아들을 떠나보낸 올해가 몇 년도인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남자. 아버님 말씀하신 그런 증상을 제가 종합해 보건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요. 하이머 치매. 하이머 치매. 예, 다행히 아버님이 아직까지 빨리 오셨기 때문에 예.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약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아유,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은 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해요. 아유, 예. 네. 고맙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셔가지고 예. 건강한 노년을 명. 네, 여기 나가시 문제 드릴 거예요. 다행인 것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병을 발견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 걸려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내 아들이지 뭐. 아들. 잃어버린 아들. 품에서 떠나버린 아들을 기억에서도 잃을까 남자는 두렵기만 합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집 근처 시장을 찾은 남자. 기분이 좀 나아진 듯한데요.
이것저것 구경하던 남자가 관심을 보인 것은 그러니까 아버님 왜 선글라스예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아버님 옛날에 선글라스 좋아했어요? 아드님 쓰시게 이것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했다는 선글라스까지 진지하게 고르는 남자. 마치 선물을 고르듯 즐거워 보입니다. 마치 퇴근길에 아들의 선물을 사가는 듯 생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 말고 한 중학교 앞에 멈춰서는 남자. 아버님 갑자기 왜 멈추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에 입학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입학시키는 거예요. 아드님이 여기 학교 다니셨어요? 여기 남자에게 가장 사무친다는 아들의 중학교 시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를 처음에는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오기를 전화 오기를 다음에는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엄마한테 이러면서 잘라서 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아들이 통곡을 하는 거야. 집에서. 그냥 나도 같이 울었어. 거기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리움만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상속을 포기하려냐 안 하려냐. 빚 같은 것도 있겠지. 주고 받을 것도. 그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고 이제 어디까지가 게 저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어. 아들은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카드빚과 대출금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갚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데요. 잘 있었어? 나는 끝난 물어봐니요 나이가. 그러는데 자식이 없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 말이야.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단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 남자. 그래 이제 됐다. 긴 말 안 한다. 잘 자라.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남자는 자신이 치매인 것도 아들이 남긴 어마어마한 빚도 앞으로의 남은 자신의 삶도 그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아들이 남긴 빚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함께 찾았는데요.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저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아들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야. 그렇죠? 고령의 치매 초기까지 혼자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남자를 위해 후견인 선정과 함께 지속적인 법적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단은 본인의 자녀의 재산이 남기고 간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가 얼마인지 이걸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서류 준비라든가 서면 작성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시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법률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남자. 웬일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들의 유골함까지 품에 꼭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숲속을 찾아온 남자. 바로 예전부터 꿈꿔왔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좋은 곳에서 나무 아래 우리 아들 육을 묻어놓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